미국 우주기술이 무너진 이유. 그 시작은 충청북도 시골 마을에서 만든 부탄가스 캔이었습니다. 전직 CIA 분석관조차 비웃던 기술이 정밀도 99.999%, NASA 기준을 압도한 순간 그녀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뿌리를 찾아 한국으로 돌아온 한 입양인 기술자의 손끝이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의 진짜 무기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걸 아셨나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사라 모건입니다. 전 CIA 기술 분석관이었고 지금은 민간 우주기술 자문을 하고 있어요. 숫자와 데이터가 제 삶의 전부였죠. 적어도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요. 저는 회의실 창문을 통해 워싱턴 DC의 밝은 아침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은 딱딱한 정장에 단단히 묶은 머리, 그리고 항상 들고 다니는 태블릿이 전부였죠. 오늘은 미국 민간 우주기술 전략회의가 열리는 중요한 날이었어요. 다음은 핵심 부품 조달에 관한 보고입니다. 스크린에 복잡한 그래프와 숫자들이 나타났어요. 발표자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로질렀죠. 차세대 발사체의 핵심 정밀 밸브 기술은 한국의 부탄가스 캔 기술에 기반합니다. 제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어요. 회의실 공기가 딱딱하게 굳는 것 같았죠.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어요. 세계 최고의 우주 기술을 가진 미국이 한국의 부탄가스 캔 기술을 차용한다고요? 발표자는 흔들림 없이 제 눈을 바라봤어요. 모건 씨, 이 데이터를 보세요. 한국 충북의 한 중소기업이 개발한 밸브 시스템은 우주 환경의 극한 온도와 압력, 변화 속에서도 0.01% 미만의 불량률을 보입니다. 우리 기술진이 5년간 도달하지 못한 수치죠. 저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 뇌가 거부했어요. 어떻게 미국의 거대 연구소들이 이루지 못한 것을 한국의 작은 공장이 해냈다는 거죠?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밤새도록 데이터를 검토했어요. 컴퓨터 화면에 파란빛이 제 얼굴을 비추는 동안 커피잔이 3개, 4개로 늘어갔죠. 그러나 아무리 살펴봐도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새벽녘 제 마음속에 불편한 감정이 솟아올랐어요. 30년간 쌓아온 제 신념과 자부심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아침 일찍 저는 상관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어요. 한국에 가야 합니다.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요. 48시간 후 저는 인천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아메리카 대륙이 점점 작아지는 동안 제 마음속에서는 이상한 예감이 자라났어요. 이번 출장은 단순한 기술 확인이 아니라 제 인생을 바꿀지도 모른다는 직감이요. 인천공항의 자동문이 열리자 후덥지근한 공기가 제 얼굴을 때렸어요. 8월의 한국은 워싱턴보다 훨씬 습했죠. 공항 로비는 알아들을 수 없는 한국어 방송과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제 검은 정장은 금세 등에 달라붙었고 머리카락은 습기에 곱슬거리기 시작했어요. CIA 시절에도 서울에 몇 번 왔었지만 그땐 호텔과 회의실만 오갔을 뿐이었죠. 모건 씨를 위한 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공항 출구에서 작은 안내판을 든 젊은 여성이 저를 반겼어요. 차에 오르자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차장 밖으로 서울의 고층 빌딩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도시를 빠져나가자 풍경이 완전히 바뀌었죠. 빽빽한 빌딩 숲은 서서히 녹색 산들과 황금빛 논으로 바뀌었어요. 여기가 정말 첨단 우주 기술의 발상지라고요? 저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운전기사는 백미러로 제 눈을 마주치며 미소를 지었어요. 모건 씨, 한국은 겉모습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이 조용한 시골 속에 세계를 놀라게 할 기술이 숨어 있어요. 2시간 후 차는 작은 산업단지 앞에 멈췄어요. 대한밸브공업이라는 작은 간판이 달린 회색 건물이 저를 반겼죠. 공장 외벽은 낡았고 주차장에는 평범한 승용차들만 몇 대 서 있었어요. 이곳이 미국 NASA도 탐내는 기술을 가진 회사라니 믿기 힘들었어요. 이건 시간 낭비일지도 모른다. 문이 열리고 검은 작업복을 입은 남자가 나왔어요.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두꺼운 안경을 쓰고 있었고 손에는 작은 금속 부품을 들고 있었어요. 김재훈입니다. 모건 씨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영어에는 미국 중서부 억양이 섞여 있었어요. 제 놀란 표정을 보고 그가 웃었어요. 20년 동안 미시간에서 살았거든요. 들어오세요. 바깥은 너무 덥네요. 공장 문을 열자마자 제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바깥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졌거든요. 반짝이는 스테인리스 스틸 장비들이 정확한 리듬으로 움직이고 있었고 작업자들은 흰 장갑을 끼고 현미경으로 부품을 검사하고 있었어요. 공기는 신선하고 깨끗했어요. 벽에 걸린 대형 모니터에는 실시간 생산 데이터가 흐르고 있었고 불량률 그래프는 믿을 수 없이 낮은 수치를 가리키고 있었죠. 이건 예상과 전혀 달라요.
제 목소리에서 충격이 묻어났어요. 김재훈은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셨나요? 공장 안으로 더 들어가자 로봇팔이 밸브 부품을 정교하게 조립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옆에는 기술자들이 현미경으로 각 부품을 꼼꼼히 검사하고 있었죠. 투명한 유리병 너머로는 사람이 전혀 없는 무균실이 보였어요. 그곳에서 로봇이 미세한 밸브 부품을 다루고 있었어요. 이곳에서는 하루에 10,000개 이상의 정밀 밸브를 생산합니다. 김재훈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불량률은 0.01% 이하예요. 우주 환경에서는 작은 결함 하나가 재앙이 될 수 있으니까요. 제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이 돌아갔어요. 그건 10,000개 중에 1개도 실패하지 않는다는 뜻인데 NASA도 달성하기 어려운 수치예요. 김재훈은 작은 금속 밸브를 제게 건넸어요.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니 가벼웠지만 묵직한 완성도가 느껴졌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이곳의 모든 사람이 자신의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게 그저 부품이 아니라 누군가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 믿기 때문이죠. 제 머릿속에 물음표가 생겼어요. 미국에서는 항상 효율성, 생산성, 비용 절감을 먼저 생각했는데 이곳은 뭔가 달랐어요. 제가 지금까지 분석해온 차가운 수치와 데이터 뒤에 이런 따뜻한 철학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김재훈은 저를 생산 라인 한가운데로 안내했어요. 작업자들은 고도로 집중하며 부품을 다루고 있었어요. 놀라운 건 최첨단 장비 옆에서도 가장 중요한 검수는 사람의 손으로 직접 이루어진다는 점이었죠. 한 작업대 앞에서 김재훈이 멈춰섰어요. 그는 검사대에서 막 나온 밸브 하나를 집어들고 손가락으로 표면을 쓸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얼굴을 찌푸리며 그 밸브를 불량품통에 넣었어요. 이건 안 됩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어떻게 아셨어요? 저는 그 밸브가 제 눈에는 완벽해 보였기에 물었어요. 여기. 그가 또 다른 밸브를 집어들고 제게 보여주었어요. 손끝으로 느껴보세요. 이건 완벽한 밸브고. 그리고 방금 버린 밸브도 꺼내 보여주었어요. 이건 표면에 0.001mm의 미세한 돌기가 있어요. 기계도 못 찾았지만 손끝은 알아요. 저는 두 밸브를 번갈아 만져봤지만 차이를 전혀 느낄 수 없었어요. 그의 손끝에는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걸까요? 이건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데요. 제 목소리에는 의구심이 담겨 있었어요. 김재훈은 부드럽게 웃었어요. 모든 것이 데이터로 설명되진 않죠. 피아노 연주자가 건반의 미세한 차이를 느끼는 것처럼 우리 기술자들은 금속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이건 수치가 아니라 감각이에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뭔가가 흔들렸어요. 30년 동안 저는 모든 것을 숫자와 데이터로만 판단해왔어요. 하지만 여기 제 눈앞에서 김재훈은 그 어떤 컴퓨터보다 정확하게 불량품을 가려내고 있었어요. 그것도 자신의 손끝만으로요. 점심시간 공장 구내식당에서 제공된 비빔밥을 먹으며 저는 생각에 잠겼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푸른 산과 평화로운 들판, 그리고 그 속에 숨어있는 이 놀라운 기술의 세계. 제가 알던 세상의 질서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김재훈 씨, 이런 기술이 어떻게 이렇게 시골에서 발전했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김재훈은 밥그릇을 내려놓고 차분히 대답했어요. 가장 위대한 혁신은 항상 필요해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자원이 부족했기에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야 했고 작은 실수조차 허용할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완벽함을 추구하게 된 거죠. 오후 내내 공장을 둘러본 후 저는 제 노트북을 열고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어요. 평소라면 수치와 데이터로 가득 채웠을 보고서였지만 지금은 뭔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어졌어요. 김재훈의 손끝에 담긴 철학, 작은 시골 공장에 흐르는 장인 정신,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기술의 또 다른 면에 대해서요. 호텔 창문 너머로 충북의 밤하늘이 보였어요. 멀리서 공장의 불빛이 작게 빛나고 있었죠.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어요. 어떻게 이 작은 회사가 세계적인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은 이 기술 뒤에 숨겨진 김재훈의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공장 견학을 마치고 나오자 해가 서서히 지고 있었어요. 김재훈이 제게 저녁 식사를 제안했죠. 차로 10분 거리의 작은 음식점으로 향했어요. 간판에는 어머니의 맛이라고 쓰여 있었고 입구에는 푸른 화분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이 식당의 된장찌개가 이 지역에서 가장 맛있어요. 김재훈이 문을 열며 말했어요. 식당 안은 따뜻한 나무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었고 구수한 된장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어요. 우리는 구석자리에 앉았죠. 김재훈이 주인 아주머니와 한국어로 대화를 나눈 후 이내 뜨끈한 된장찌개와 여러 반찬들이 테이블을 가득 채웠어요. 한국어를 잘하시네요. 제가 말했어요. 영어 억양은 미국인 같은데.
김재우는 젓가락을 들다가 잠시 멈췄어요. 그의 눈빛이 갑자기 먼 곳을 바라보는 듯했죠. 사실 제가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6개월 된 아기였을 때 미국으로 입양됐어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그의 말이 제게 갑작스러운 충격으로 다가왔거든요. 매사추세츠 보스턴 근처에서 자랐어요. 백인 가정에서요. 그가 계속 말했어요. 부모님은 좋은 분들이었고 저는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죠. 하버드에서 학부를, MIT에서 기계공학 석사를 마쳤고요. 그런데 어떻게 다시 한국으로? 제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김재훈의 얼굴에 쓸쓸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는 천천히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맛있는 듯 눈을 감았다가 다시 열었죠. 20대 중반 갑자기 정체성의 위기가 찾아왔어요. 거울 속에 제 얼굴을 보면서 나는 누구지? 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미국에서는 항상 아시안이었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요. 그는 물잔을 천천히 돌리며 말을 이었어요. 어느 날 한 한국 전통 음악 공연을 보게 됐는데 장구 소리가 제 심장을 두드리는 것 같았어요. 그때 깨달았죠. 제 뿌리를 찾아야 한다고요. 김재훈의 한국행은 순탄치 않았다고 해요. 한국어를 전혀 할 줄 몰랐고 문화적 충격도 컸죠. 그가 상상했던 고향은 현실과 너무 달랐어요. 처음 6개월은 정말 힘들었어요. 외국인처럼 취급받았죠. 얼굴은 한국인인데 행동과 말은 완전한 미국인이었으니까요. 바나나라고 놀림받았어요. 겉은 노란데 속은 하얗다고. 김재훈의 목소리에 담긴 상처가 느껴졌어요. 저는 문득 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미국인으로 태어나 미국인으로 자라면서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신문에서 작은 밸브 공장이 기술자를 구한다는 광고를 봤어요. 김재훈의 눈이 반짝였어요. 기계공학을 전공했으니 한번 지원해보자 싶었죠. 그가 처음 이창석을 만난 날 면접 대신 이창석은 그에게 작은 밸브 부품을 건네며 손으로 만져보라고 했대요. 10개의 밸브 중 하나는 불량품이었어요. 저는 MIT에서 배운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 각 부품을 분석했죠. 그런데 이창석 사장님은 생각하지 말고 느껴보라고 했어요. 김재훈은 천천히 눈을 감고 손가락으로 각 밸브를 쓸었대요. 마지막 밸브에 닿았을 때 무언가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죠. 이건 뭔가 달라요. 그가 말했고 이창석은 그제야 활짝 웃었대요. 그때 이창석 사장님이 말했어요. 기술은 배울 수 있지만 감각은 타고나는 거야. 자네한테는 특별한 재능이 있어. 김재훈은 그날부터 이창석의 제자가 되었고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단순한 취업이 아니라 인생의 재건이었던 거죠. 그리고 점차 자신만의 독특한 기술을 발전시켰다고 해요. 처음에는 부탄가스 캔 밸브를 만들었어요. 캠핑용 작은 제품이었죠. 사소해 보이는 부품이지만 결함이 있으면 폭발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에요. 김재훈은 그 작은 부품에 모든 정성을 쏟았어요. 밤낮으로 연구했고 미국에서 배운 기술, 지식과 이창석에게 배운 장인 정신을 결합해 독특한 밸브 시스템을 개발했죠. 그렇게 5년이 지났을 때 우연한 기회에 한 우주기술 전시회에 참가하게 됐어요. 거기서 제 밸브 시스템이 누군가의 눈에 띄었죠. 그건 일본 우주항공회사의 엔지니어였고 그는 김재훈의 밸브에 깊은 인상을 받았대요. 극한의 압력과 온도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그의 기술은 우주 환경에 완벽했거든요. 그때부터 우리 회사는 우주산업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작은 부탄가스 캔 밸브가 우주선의 핵심 부품으로 진화한 거죠. 식사를 마치고 식당을 나오자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김재훈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잠시 말없이 서 있었어요. 가끔은 인생이 밸브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압력을 조절하고 흐름을 제어하죠. 제 인생도 한때는 너무 많은 압력에 시달렸지만 지금은 균형을 찾았어요. 그의 말에 깊은 울림을 느꼈어요. 지금까지 제 인생은 늘 앞으로만 달려왔고 균형이란 단어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업무와 효율성, 성취만 생각했지 정작 제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일하는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김재훈의 이야기가 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의 여정은 단순한 성공담이 아니라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이었어요. 그리고 그 여정의 끝에서 그는 지구 반대편에서 온 저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죠. 창밖으로 흐르는 충북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문득 깨달았어요. 기술의 본질은 어쩌면 수치와 데이터가 아니라 그것을 만드는 사람의 이야기와 철학에 있는 건지도 모른다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공장으로 향했어요. 호텔 조식을 대충 먹고 서둘러 나온 이유는 김재훈이 오늘 중요한 테스트가 있다고 했기 때문이었죠. 새로 개발한 우주선용 고압 밸브의 최종 검수가 있는 날이었어요.
공장에 도착하자 평소보다 긴장된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작업자들은 모두 진지한 표정으로 각자의 위치에 서 있었고, 테스트 장비 주변에는 여러 기술자들이 모여 있었죠. 김재우는 흰색 실험복을 입고 컴퓨터 화면을 주시하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모건 씨. 좋은 아침이에요. 그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반겼어요. 그의 눈 아래 다크서클이 선명했어요. 밤새 준비했어요. 이 테스트가 성공하면 NASA 계약을 확실히 따낼 수 있거든요. 테스트는 간단해 보였지만 매우 중요했어요. 새로 개발한 밸브 100개를 극한의 압력과 온도 환경에서 테스트하는 거였죠. 우주 환경을 시뮬레이션한 특별 챔버 안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어요. 테스트 시작합니다. 한 기술자가 외쳤고 모두 숨을 죽였어요. 컴퓨터 화면에는 다양한 그래프와 숫자들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런 류의 테스트를 수백 번 지켜봤기에 데이터를 빠르게 해석할 수 있었죠. 모든 수치가 정상이었어요. 안정적인 그래프선이 화면을 가로질렀고 불량품은 하나도 없었어요. 완벽합니다. 저도 모르게 기쁨의 탄성을 질렀어요. 그런데 갑자기 김재훈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는 컴퓨터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더니 갑자기 중지 버튼을 눌렀어요. 뭐가 문제죠? 저는 의아했어요. 데이터는 모두 정상인데. 김재훈은 대답 없이 챔버로 향했어요. 안전 프로토콜에 따라 챔버가 열리기까지는 5분의 대기 시간이 필요했죠. 그 시간 동안 모두 침묵 속에 기다렸어요. 제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마침내 챔버가 열리자 김재훈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는 100개의 밸브 중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27번 밸브였죠.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이게 문제군요. 그가 말했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데이터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요. 한 기술자가 물었어요. 김재훈은 밸브를 손가락으로 살며시 돌렸어요. 소리가 달랐어요. 테스트 중에 미세한 진동음이 27번에서만 달랐거든요. 그는 밸브를 들고 작업대로 가서 특수 도구로 열었어요. 내부를 살펴보니 정말로 미세한 균열이 보였어요. 육안으로는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았지만 우주에서는 치명적인 결함이 될 수 있는 균열이었죠. 이건 어떤 센서도 감지하지 못했을 텐데.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기계는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감각은 그렇지 않아요. 김재훈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강한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항상 데이터와 수치만을 믿어왔거든요. 감각이나 직관 같은 것은 비과학적이라고 여겼죠. 하지만 김재훈의 손끝의 지혜는 첨단 센서와 컴퓨터도 놓친 것을 찾아냈어요. 그것은 제가 경험해본 적 없는 차원의 기술이었어요. 오후에 저는 공장의 창립자인 이창석을 만났어요. 70대의 노인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젊은이처럼 또렷했죠. 야들야들한 손에는 수십 년간 금속을 만진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이창석은 말이 많지 않았어요. 그는 저를 작업장 한쪽으로 데려가 직접 밸브를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었어요. 그의 손놀림은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어요. 물 흐르듯 자연스럽고 정확했죠. 장인이란 무엇인가요?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이창석은 작업을 멈추고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는 단 한 문장으로 대답했어요.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되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말에는 평생의 철학이 담겨 있었어요. 완벽을 추구하지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 그것이 바로 이 공장의 정신이었죠. 그리고 그 정신이 세계 최고의 기술을 만들어냈어요. 저녁이 되자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했지만 김재훈은 여전히 작업장에 남아 있었어요. 그는 27번 밸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를 수정하고 있었죠. 저는 조용히 그를 지켜보았어요. 집에 안 가세요? 제가 물었어요. 조금만 더요. 그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아서요. 밤이 깊어갈 무렵 김재훈은 작은 컵라면을 꺼냈어요. 그는 라면 2개를 뜨거운 물에 담그더니 하나를 제게 건넸어요. 늦게까지 함께 있어줘서 고마워요. 한국의 밤 문화죠. 야근하면 컵라면이에요. 형광등 아래 우리는 뜨거운 라면을 호호 불며 나눠 먹었어요. 이상하게도 그 순간이 너무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워싱턴의 고급 레스토랑보다 이 공장의 컵라면이 더 의미 있게 다가왔죠. 왜 이렇게 열정적으로 일하세요? 저는 문득 궁금해져 물었어요. 김재훈은 잠시 밸브를 바라보다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 작은 부품이 누군가의 집을 지켜주는 존재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시간을 들이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우주선에 들어가는 밸브라면 더욱 그렇고요. 누군가의 꿈과 생명을 지키는 일이니까요. 그 순간 제 가슴을 강하게 울리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지금까지 저는 밸브를 단순한 부품으로만 봤어요.
기술 사양과 내구성의 문제로만 생각했죠. 하지만 김재훈에게 그것은 누군가의 삶과 연결된 소중한 존재였어요. 그의 손끝에는 책임감과 사랑이 담겨 있었던 거죠. 컵라면을 다 먹고 난 후 우리는 공장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고 멀리서 산들의 실루엣이 보였어요. 저기 보이는 저 별. 김재훈이 하늘을 가리켰어요. 저 근처에 우리가 만든 밸브가 들어간 위성이 돌고 있어요. 사람들의 통신을 연결해주고 날씨를 예측하고 과학 실험을 돕고 있죠. 그의 얼굴에는 자부심과 평온함이 함께 있었어요. 손끝의 작은 움직임이 저렇게 큰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날 밤 저는 호텔 방에 돌아와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제 노트북을 열어 보고서를 쓰려다가 문득 제 손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이 손으로 저는 숫자만 입력했지 무언가를 만들어 본 적은 없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믿어온 세계관이 흔들리고 있었죠. 기술의 본질은 데이터나 효율성이 아니라 그것을 만드는 사람의 마음과 철학에 있다는 것. 저는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깨달음은 제 인생을 바꿀 만큼 강력했어요. 비행기 창문 너머로 워싱턴 DC의 익숙한 풍경이 보였어요. 24시간 전까지만 해도 제 세계는 단순했어요. 데이터는 진실이고 효율성은 성공의 척도였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에서의 3일은 그런 확신을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비행기가 착륙하자마자 제 전화기가 울렸어요. 국방부에서 급하게 전략회의가 소집되었다는 소식이었죠. 차세대 우주 발사체 프로젝트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회의였어요. 지금 갈게요. 제가 말했어요. 집에 들러 짐도 풀지 못한 채 저는 펜타곤으로 직행했어요. 회의실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죠. 군 장성들, 국방부 관료들, 우주산업 CEO들이 테이블 주변에 앉아 있었어요. 모두 진지한 표정이었죠. 모건 씨, 자리에 앉으세요. 한국 출장 결과가 궁금하네요. 국방부 차관이 저를 불렀어요. 저는 심호흡을 한 뒤 준비한 태블릿을 켰어요. 평소라면 그래프와 수치, 기술 분석 데이터를 띄웠을 테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화면에는 김재훈의 손이 밸브를 다루는 사진 한 장이 떠올랐어요. 한국에서 발견한 것은 단순한 기술적 혁신이 아닙니다. 제 목소리는 평소보다 확신에 차 있었어요. 그것은 기술의 영혼을 불어넣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손끝에서 시작되어 마음에서 완성되는 장인정신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몇몇 사람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죠.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이어갔어요. 우리는 항상 더 빠르고 더 강하고 더 효율적인 기술을 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기술의 진정한 목적을 잊었습니다. 기술은 사람을 위한 것이고 그것을 만드는 사람의 철학과 가치가 담길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슬라이드가 넘어가자 충북 공장의 내부 사진이 나타났어요. 한 작업자가 현미경으로 밸브를 검사하는 모습이었죠. 이 공장의 불량률은 0.01% 이하입니다. 우리 최고 시설의 5분의 1 수준이죠. 그들은 최첨단 장비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검수는 사람의 손으로 직접 이루어집니다. 장군 한 명이 의문을 제기했어요. 그건 비효율적이지 않나요? 자동화하면 더 빠르게 생산할 수 있을 텐데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속도가 전부가 아닙니다. 제가 목격한 것은 기계가 절대 따라할 수 없는 인간의 감각과 판단력이었어요. 김재훈이라는 기술자는 첨단 센서도 놓친 결함을 손끝으로 감지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27번 밸브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모든 데이터가 정상을 가리켰지만 김재훈은 소리의 미세한 차이로 결함을 찾아낸 사건을요. 회의실의 공기가 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단순히 더 많은 기계와 센서가 아닙니다. 기술과 인간의 완벽한 조화,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철학입니다. 화면에는 이창석과 김재훈이 함께 있는 사진이 떠올랐어요. 스승과 제자,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낸 작은 기적. 한국의 이 중소기업과 전략적 협력을 맺어야 합니다. 그들의 기술만이 아니라 그들의 철학도 함께 배워야 해요. 우리가 우주로 보내는 것은 단순한 금속 덩어리가 아니라 인간의 꿈과 희망이니까요. 회의가 끝났을 때 국방부 장관이 저를 불렀어요. 그의 표정은 진지했죠. 모건, 솔직히 말해 처음에는 당신이 미쳤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설득력이 있군. 한국 기업과의 협력 프로젝트를 당신이 이끌어주게. 그렇게 저는 생애 처음으로 기술이 아닌 사람에 초점을 맞춘 프로젝트의 책임자가 되었어요. 첫 번째로 한 일은 김재훈과 이창석을 미국으로 초청하는 것이었죠. 그들의 기술과 철학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어요. 2달 후 김재훈이 워싱턴에 도착했어요. 저는 그를 케네디 우주센터로 안내했어요. 거대한 발사대 앞에 서서 우리는 함께 개발 중인 새로운 우주선을 바라보았죠. 저기에 당신의 밸브가 들어갈 거예요. 제가 말했어요.
당신의 손끝에서 시작된 여정이 우주로 이어질 겁니다. 김재훈은 감격에 찬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제 손끝은 시작에 불과해요. 진짜 여정은 마음에서 완성되는 거죠. 발사 당일 카운트다운이 울려 퍼지는 통제실에 저희는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김재훈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탁자 위에서 작은 움직임을 만들고 있었죠. 마치 지금도 밸브를 만지는 것처럼요. 5, 4, 3, 2, 1. 거대한 불기둥이 발사대를 휩쓸고 우주선이 천천히 하늘로 올라갔어요. 통제실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지만 저와 김재훈은 말없이 그 광경을 지켜보았어요. 무사히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관제사의 외침에 다시 한번 환호성이 터져나왔어요. 김재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내 손이 닿은 곳이 저렇게 멀리 갈 줄은 몰랐어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거칠지만 따뜻한 손, 기계와 대화할 수 있는 손, 우주를 여는 손이었죠. 당신의 손은 금속을 다루지만 당신의 마음은 별을 만들어요. 제 목소리에도 감동이 묻어났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어요. 데이터와 분석으로 가득 찼던 제 세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해서요. 기술은 손끝에서 시작되지만 마음에서 완성된다. 나는 지구 반대편에서 이 진리를 배웠다. 작은 밸브 하나가 내 인생의 방향을 바꿔놓았다. 이제 나는 숫자 너머의 이야기를 보기 시작했다. 지금은 제가 그 프로젝트를 이끈 지 1년이 지났어요. 미국과 한국의 기술자들이 함께 일하면서 우리는 단순히 더 좋은 부품이 아니라 더 의미 있는 기술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밸브 불량률은 0%에 도달했고 새로운 우주 미션도 모두 성공적이었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제 안에서 일어났어요. 저는 이제 데이터 너머의 이야기를 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를 발견했습니다. 손끝에서 시작되어 마음에서 완성되는 미래를요.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기술이라는 것이 결코 숫자와 기계로만 완성되지 않는다는 걸 느꼈습니다. 정밀한 수치 너머 한 사람의 손끝에서 그리고 그 손에 담긴 기억과 마음에서 진짜 기술은 시작되고 있었어요. 특히 김재훈 기술자의 조용한 손길, 그리고 돌아갈 곳 없는 그에게 손을 내밀었던 이창석 창립자의 따뜻한 시선이 제 마음속 깊이 남았습니다. 그 작은 공장에서 울려 퍼진 소리 없는 철학이 지금도 제 가슴을 먹먹하게 울립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지켜야 할 진짜 가치는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들려주시면 저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한마디가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들 수 있어요. 기술은 손끝에서 시작되지만 진짜 혁신은 마음에서 완성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